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사실 오전 장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후장이 되면서 더욱 시장이 탄력을 받았고, 오늘 오랜만에 1.5%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시장 상황도 그에 비슷하게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날씨하고 반대로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던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과 같은 시장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날씨가 좋지 못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6%의 상승이 나왔고 324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제는 20포인트만 더 올라간다면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5% 가까운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1.6%의 상승이 나왔고 83,2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2.5%의 상승과 함께 229,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바닥을 잡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차트를 볼까요? 자,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 1월 초에 애플바 이슈가 터졌고, 그때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두 번, 지난 1월 초에 보여주었던 이 갭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왔었고, 또 두 번의 바닥을 잡았거든요. 보통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때 쌍바닥이라고 하죠.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갭을 메웠고 두 번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20만원에서 21만원, 이 사이가 현대차의 저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장주가 좋았었는데, 성장주하고 조금 반대가 될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오늘 경기 민감주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는 40만원을 돌파했고 KB금융도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4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1조원 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5월달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5월달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하고 반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은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5월부터 흐름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관의 수급을 보시더라도 5월달 내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골고루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종으로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도 기관 쪽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주체를 살펴보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자동차 관련주 확실히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포스코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서비스업, 유통 이런 업종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또 대형주라는 것은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봐도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런 업종들을 많이 매수했는데, 대형주하고 제조업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코스피 상위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운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리고 조선 업종들, 이런 종목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NC소프트, 기아, 대한항공,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기아, 삼성 SDI,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공매도 거래대금은 늘어났지만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 대비 차지하는 매매 비중은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공매도가 재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0%대에서 낮은 매매 비중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오늘 마찬가지로 1%가 채 되지 않는 거래 비중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카카오는 지난 5월 4일날 10%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꾸준히 공매도 매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의 타깃이라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매매 비중을 보시면 최대 20%까지, 거의 하루 거래량의 20%가 공매도 거래량이었었는데 금요일하고 월요일 상당히 매매 비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 어제도 말씀 한번 드린 대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용지표 부진이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덜어냈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과 오늘 국내 시장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고용지표 부진, 시장이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가파르게 경기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라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꺾였다, 이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던 경기 회복세가 조금은 둔화가 되어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느려졌다, 이렇게 이해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회복은 진행이 되겠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느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해서 연내 빠른 시기보다는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는 그 점에 방점을 찍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조금 늦춰지게 된다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5월달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리고 많은 2차전지 종목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4개월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은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었고, 아울러 부진한 미 고용지표로 인한 테이퍼링과 긴축, 여기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뒤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에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급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초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덜 수 있고, 다양한 대외 변수를 봤을 때도 이제는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은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슈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4월 초에 전략적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행이 되고 나서 연기금의 매도세는 멈추지가 않았죠. 그런데 조금 의미 있는 수치가 5월달부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연기금의 매수와 매도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1년 전 작년 5월이죠. 그리고 올해 5월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연일 매도세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4월까지 평균을 내봤을 때 월 4조 6천억 원의 큰 순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5월달부터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이에요. 그런데 매도보다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조금은 시장을 접근하는 방향성을 매도보다는 매수로 틀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공매도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배척했던 연기금, 이 연기금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또 이 부분도 공매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 5월 중순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그래도 지난주만 놓고 봤을 때도 단 하루만 제외하고 연기금의 매수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고위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말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원 수가 무려 10만 8,400명이고 임원진의 숫자는 1,050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 수 대비 1%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아닌 조금 작은 기업들이었다면 임원들의 일단 자사주 매입, 충분히 긍정적인 재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임원은 무려 1,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특정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해서 주가의 큰 변화라든지 큰 상승,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의미 있는 점을 부여하자면, 지난달 21일에는 김기남 부회장이 8억 원이 조금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었고, 또 업계에 따르면 김기남 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무 무선사업부 사장, 그리고 최윤아 사장, 이렇게 각각 5,000주씩 매입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원진들의 잇따른 자사주 매입,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보다는 내부 사정에 대해서 해박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원진들의 잇따른 자사주 매입은 어쩌면 지금 구간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바닥일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에서는 100%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 구간이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이 있죠. 바로 다음 주 5월 18일일 거예요. 아마 공휴일, 석가탄신일 전날 1분기 배당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작년 말처럼 특별 배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주하고 우선주 동일하게 주당 361원, 한 주당 361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배당을 받았을 텐데 삼성전자 주주라면 2달 동안 이어서 다음 주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배당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9일 월요일이거든요. 이때가 배당 기준일인데 이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배당은 해당되지 않고 2분기 배당을 노려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당 배당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유했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난달에 지급되었던 배당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치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쳤을 때 1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그런 의미의 점수를 부여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보너스 받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작년에는 9월달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올해에는 8월달에 출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올 초에 갤럭시 21도 기존보다 빠르게 출시가 되었고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에 있어서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더블폰이 기존 9월에서 한 달 앞당겨진 8월달에 출시될 예정이고, 이렇게 빠르게 출시하는 목적이 바로 경쟁사인 아이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 올해 처음으로 폴더블폰을 출시할 예정이고, 그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격 전략과 빠른 출시를 앞세워서 선제적으로 아이폰 출시에 대한 승부를 보겠다는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출시일이 빨라지게 된다면 그만큼 모바일 사업부의 3분기 매출도 조금은 증가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다가올 3분기에는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드디어 SKIT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아마 언론사에서는 따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모 청약을 했고 또 내일 따상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 이제는 좀 감이 오실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였고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모두 마찬가지였죠. 따상을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김없이 주가가 하락과 횡보하는 구간을 오랜 기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일 따상이 나온다면 물론 하루 정도는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을 조금 줄이고 조금만 더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IT, 물론 2차전지 업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신규 상장주 특성상 항상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욕심을 줄이고 빠르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에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부터 꾸준히 지수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늘 반대 상황에 대한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